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돌릴 틈도 안 주시고. 제가 지사님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아주 박식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느낌의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참 잘하셨다 싶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수도권 집중 현상 이대로 가면 함께 침몰한다는 슬로건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려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는 슬로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지사님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도 메가시티의 전도사시니까 자료가 없으시도 충분한 답변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2006년도에 구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 내용과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과의 차이점이 혹여 있으십니까? 그날도 간담회 당일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된 건 참여정부에 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시도별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면서 공공기관과 그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묶어줌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함께 혁신도시에 내려가는 그렇게 해서 산학연이 하나의 그 분야별 클러스터를 시도 단위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좀 약화가 됐죠. 그냥 지방의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쳤는데 그 당시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는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 대책으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메가시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시도 단위로만은 어려우니 시도 단위로는 핵심도시를 만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쏠림을 막기 어려우니까 비수도권 지역을 권역 단위로 초광역 단위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데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됐죠. 제일 큰 이유는 시도가 시도 단위로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도 간의 협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 정도. 그랬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저도 그렇고 각 시도 단위로 한 10년간 혁신도시 해보니까 이제는 혁신도시만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도권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묶여서 힘을 발휘하듯이 다른 지역도 부울경은 부울경 단위로, 호남은 호남, 충청은 충청 이런 권역별로 초강력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의 요구가 이제 함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메가시티 초강력 협력 사업은 지역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중앙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양쪽이 이제 좀 힘을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항상 정치인들이 지사님도 제가 뭐 정치인으로 일단 호칭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구호의 선언적 의미로서 그치는 경향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우리 예산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 거 하면은 참여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이 가장 큰 축을 이루다 보니까 균특이었습니다. 예산이. 그다음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 체계를 이 뭡니까? 5+2를 만들다 보니까 광특이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특이 있으면 지역 균형 발전. 지금은 또 균특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의 목도 바꾸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조차도 힘들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꿈과 희망이 고문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작은 우리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에서라도 획일적인 그런 로드맵을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 바뀔 때마다 다르고 국장님 바뀌면 또 다른 대답하고 이러면은 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요거 지사님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또 청와대에 가서 보고한 내용들도 제가 이게 보고 읽는 게 부족해서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어서 그렇든 어쨌든 그때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다 답습한 건 아니지만은 또 개성하려고 하구나라는 그런 감을 가지는데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를 정책으로 추진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가 없으면 추진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의 경우에도 노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균형발전 정책은 대못을 받겠다라고 하셔서 혁신도시는 없앨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2단계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만일에 전국의 각 시도들이 그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함께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각 시도가 시도 단위로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던 탓이 있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은 각 시도와 현장에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초강력 단위로 그 대도시권 또는 초강력권 협력 사업을 해나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이미 2005년, 2006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는 이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건 개성발전이라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누가 선거에서 누가 되니까 개성하고 누가 안 되니까 개성 안 하고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가 바뀔 때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걸 중요도를 확 낮춰버림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방정부가 잘 살아야만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제가 본 질문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지사님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좀 무리한 건데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해서
청년 인구 수도권 집중해서 교육 인재 양극화 현상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여 이 지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구미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이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우리 밀양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대입을 시키려고 하느냐? 밀양에 국가선단과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구미 시민들이 저는 이거를 그 애국심의 발로라고 보거든요. 그 자기의 애향심, 애국심이 함께 뭉쳐진 경제 구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일각에서 지금 지사님 참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세계 여행비를 1,000만 원씩 주고 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군대 갔다 온 가산점 대신 3,000만 원 준다는 제안, 정세균 총리께서는 또 1인당 1억 원씩 주는데 경상남도도 여기에 혹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 개 중에. 저는 다른 대선 후보로 나서시고 계신 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 그리고 부울경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나가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주거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와 교육, 주거 이면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교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원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는 창원에서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그걸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하고 제일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때 인천에 있는 청년이 인천에서만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찾고 인근 부천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자리를 함께 찾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일자리의 지역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범위와 대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대중교통, 특히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생활권의 범위를 넓혀내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산업구조라고 하는 게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을 특히 대중교통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본적인 철도망입니다. 전철망이 기본적으로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택시를 통한 대중교통 체계가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철도망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망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 이외에 일자리 보자면은 이제 제조업 일자리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제조업 이외에도 컨텐츠 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IT 산업이나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돈 1억씩, 2억씩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가 이 편의상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고. 저희들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셔가지고 부울경이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략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사님,
저 혹시 지사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아마 질문서를 보고 숙지는 하시겠습니다만 저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께 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 2월 25일 대통령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보고를 지역 뉴딜 현장 보고 일정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이 일은 담당한 공무원들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을 지역에 한번 모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통령님이 오셔서 지역을 한번 다녀가시고 그 지역과 관련된 현안 정책을 대통령님께서 한번 다뤄주시면 그 다음부터 중앙부처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지난 2월이면 거의 1년 이상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애고패고 다녔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 뉴딜 현장 보고 일정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범정부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TF가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때 안 오셨다면은 재보궐선거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서야 대통령님 한번 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럼 메가시티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일은 의원님 이건 이런 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사안이 아닙니다. 지사님 제가 지금 꼬투리 잡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꼬투리 잡았습니까? 질의 내용을 사전에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 보내준 게 제가 보내줬다고 지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요지를 1차 보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지서가 지금 현재 질문서 3개 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주십시오. 네? 왜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께서 경상남도에 오가지고 경상남도에 왔고 부산에 오신 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질문 주십시오. 왜 그걸 미리 예단하십니까? 하여간 이 사안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제가 된다는 공무원들 질타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또 지역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를 살려주고자 하는 노력, 관심,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저도 하고 메가시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120% 동의합니다. 다만 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과연 국가사무인 대통령이 오시는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이미 들었을 텐데요.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대통령님 행사를 해당 단체에서 이미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남도가 담당한 것이 아니라 부울경이 행사를 분담하면서 행사 자체는 부산시에서 맡았습니다. 부산시에 전 그렇게 궁금하시고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부산시 의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좀 따져보십시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통령님 행사나 정상회담까지 치렀던 그런 단체가 이번 대통령님 행사를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사님, 저희들 도민들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일을 이거를 보고 혹여 우리가 직접 주관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검토하려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문화광장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사무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촌에서 밀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제가 있는 곳은 땅이 우리 그 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한 3,0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차군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 매종은 평당에 한 몇천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사님 거라고 생각하면은 3,000원짜리를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몇천만 원 하는 걸 잘 관리하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에 준하면
저 단체가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말씀 주시지만 제가 확인한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보는 겁니다. 저 단체는 정관에 보면은 문화축제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바뀌면은 등기를 합니다. 허남식 시장 이후에 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다음,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꾸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저기 옆에 보면은 정책개발실에서 2000년도 9월 23일 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월 22일 날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을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기재부에는 없고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산업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부에 있는 건 지사께서는 청와대도 계셨고 했으니까 다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왜 저게 산업부에 있을까를 이제 또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인건비 외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통령님께서 지방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무궁무진하신데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할 때는 국가의 예비비 또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을 방문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밀양을 방문하시는데 모든 비용을 밀양이 분담하는 것보다는 경상남도가 지사님을 위해서 분담하는 것도 옳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이 PPT를 만드는 것인데 지사님이 지금 보고 드린 그 내용 저도 봤습니다. 그 뒤에 어제 봤습니다. 저는 거기 왜 갔느냐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쭉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려고 제가 그냥 그 말로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의 내용을 그대로 글로 만들어서 드려버린 겁니다. 그거는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도 저도 보니까 저도 어제 봤어요.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왜 갔느냐고. 그만큼 의회의 직원들은 집행부의 속된 말 눈치를 본다. 그래서 의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는 생각을 저는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뭐 그 강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 요지를 보고를 받았고요. 질의 요지가 지난번 대통령님 방문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어서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단체는 2019년에도 그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이번 행사를 주관했던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다면 이미 부산시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오히려 그건 부산시에 따져야 될 문제 아닌가 싶고 저희들로서는 세 개의 시도가 연합해서 함께 행사를 한 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대통령님 행사를. 그 과정에서 어느 시도가 전담해서 이 행사를 맡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행사를 하려고 보니 그렇다면 이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치 행사를 함께 공동 주관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때 들어간 예산이 대통령님께서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경남,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충남, 울산도 다시 가셨는데 그때 들어갔던 대통령님 행사비 예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었고 이것도 새 시도가 분담하면서 예산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부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균형발전법이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 안에 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주관 부처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산업부가 주관부서, 주무부서고 국토부는 협조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부 산업부 주관부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런 대통령님 행사를 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가 직접 예산을 부담하지만 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주관하고 당시에 대통령님과의 선상회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장이 회의를 그 사회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주제는 하지만 행사 자체는 시도가 필요해서 하는 행사인데 시도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사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를 했는데 공동주관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 공동주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니까 저희들 분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우리 기획행위위원장님이 제가 이걸 띄운 거는 다르게 뭐 어떤 문제를 하려고 띄운 건 아니고 2월 23일 날 문제를 예산 결제를 받았는데 25일 날 결제를 하면서 우리 저쪽에는 또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결제를 받을 때는 날짜를 표기해서 받아주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쭉 정관이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요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2010년도 이후에 대표자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상남도는 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예컨대 단체의 대표자가 되면은 바뀔 때 또 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축제위원회는 지금 저는 부산 불꽃축제, 문화교류 행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하셨다 하지만 그러면 그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6항에 지금 5항도 삭제했습니다. 부산시가. 저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저래 안 하면 됩니다. 경상남도는 더 좋은 행정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게요. 예. 그러니까 그럼 다시 도에 행사를 4번. 하더라도요. 예. 도에 행사를 할 때 각종 실물을 무대를 꾸미고 그다음에 음향을 설치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문화기획 이벤트 업체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사들을 할 때 아마 부산시에서 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님 참석하는 행사들도 그래서 아마 맡아서 진행했던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에 지금 그 지사님 말씀은 제가 부산시에 한번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저렇게 명기를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명기했고 2010년도에 5항을 또 삭제를 했습니다. 자기들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예. 자꾸 이걸 일단 제가 지사님 이걸 우리가 대통령님을 모신 게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중최대한 메가시티를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데 행사를 집행하는 예컨대 행사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는 건 모르지만 저는 이걸 행사 지금 아까 정관에 나와 있는 불꽃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부전역이 저기 울산에서 했고, 나머지 쭉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실 때마다 저렇게 원내대표, 이낙연 전 총리님이 아니고 그때는 아마 대표님이실 텐데, 저렇게 대통령 가실 때마다 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부산시에만 오는 겁니까? 그 다음 날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었고요. 부울경 차원에서 이런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그리고 가덕 신공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참석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지사님,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저걸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면서 앞으로를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오거돈 전 시장께서 사퇴를 하고 난 이후다 보니까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렇게 대대적으로 가덕도에 왔고, 또 지금 선상에 제가 이건 질문입니다, 지사님께. 우리가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를 꼭 선상에서만 해야 됐던 그때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 물어보셔야죠. 예? 청와대에요? 아니, 주관을 우리가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은, 그걸 지금 하나하나 왜 거기서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지사님, 그렇더라도 저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선상뿐만 아니라 그날은 부전역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를 직접 가기가 쉽지 않아서 가덕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업지도선을 포함한 그 선박으로 이동하는 그런 행사가 일정이 함께 결합됐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